안녕하십니까. 구형식의 취재 수첩입니다. 지난 대선 때 꽤나 관심을 받았던 의혹이 있죠. 바로 줄리 의혹입니다. 김건희 여사가 줄리라는 가명을 쓰고 사회 저명 인사들과 같이 술자리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인데요. 그 줄리 의혹을 처음으로 실명 증언했던 분이 계시죠. 안혜옥 회장님입니다. 근데 안혜옥 회장님한테 최근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그래요. 발부된 게 아니고 청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긴급하게 안혜옥 회장님 관련 방송을 마련했는데요. 안 회장님은 지금 저희 카카오톡 영상톡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, 고 기자님. 예, 거기 고향집이신가요? 예, 집 옆에 있는 그 아, 공간입니다. 예, 집 옆에 있는 공간. 예. 예. 아니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어떻게 독감은 안 걸리셨죠? 예, 감기는 걸리지 않았습니다. 예. 여기 저보다 더 건강하시네요. 역시 무도인이시라. 저는 독감에 걸려서 지금 여진이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저는 뭐 매일 약을 많이 먹으니까 뭐 어느 쪽인가 다 영향을 미치나 봅니다. 예. 최근에 경북경찰청에서 그 안 회장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렇게 일부 매체에 보도가 됐습니다. 저도 그 예, 얘기를 안 회장님만 직접 또 들었었고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? 이게 이제 5월 중에 제일 처음에는 경상경찰서에서 저한테 그 연락이 왔어요. 예, 어, 고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 시간을 조율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해서 예, 그래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갖다가 이제 하더니만 처음에는 저 혼자가 아니고 네네. 서울의 소리 백원종 대표하고 두 사람이라고 예, 그랬어. 맞습니다. 예, 그렇죠. 예, 예. 그래서 그리고 저기 또 고발인이 뭐 서울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예, 옛날과 같이 이제 고발인이 서울이면 그 고발인의 그 수사기관에 가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서울 가서 받겠다고 했고 네, 또 그러지만 경상경찰서에서는 이제 백은종 대표가 이제 영등포 주거지니까 예, 예, 영등포. 영등포 경찰서에 반응이 맞을 것 같다고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그걸 경북경찰청에서 그렇게 해줄 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사건을 다시 음, 경찰청에서 가지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쪽하고 또 이제 변호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가 서울로 이제 이관에 돌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네네. 그한 날짜를 한 이틀 정도를 잡아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한다고 해서 5월 26일하고 6월 2일 이야기를 했는데 예,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면서 뭐 5월 26일이 아니면 안 된다고 경북경찰청에서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아, 그래서 뭐 또 소리 백 대표가 아이 뭐 빨리 받고 마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해서 예, 네네. 그렇게 하자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뭐 서울의 경찰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아니하였다 해요. 어느 경찰서가 이제 영등포나 어디 뭐 어디나 음, 그처럼 결정되면 뭐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갔는데 그것도 그 경찰서로 이관한 것이 아니고 서초 경찰서라고 해서 이제 숙소 경찰서라고 이제 이틀 전인가 연락을 받아서 예, 거기 찾아갔는데 숙소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. 숙소 경찰서의 그 이제 조사실만 빌려서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수사관이 4명 와서 그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는 경북 경찰청에서 수서 경찰서로 일종의 약간 파견 수사 비슷하게 그렇게 온 거네요. 희한하게. 파견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? 하여간 뭐 그렇게 뭐 하여간 그런 예가 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
그리고 또 예. 하필 왜 수서경찰서인지는 또 모르겠어요. 왜 수서경찰서로 했는지. 또 본인이 안혜우 계장님이 분명히 예를 들어서 백은종 대표가 주거지로 있는 영등포 쪽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수서경찰서로 하고 경북경찰청에서 이렇게 파견까지 와서 조사를 그렇게 뭐 급하게 할 뭐 이유가 특별히 있나 보죠? 글쎄 모르겠어요. 그건 뭐 내용은 모르겠고 수석 경찰서 그 수사관들도 네. 좀 뭐라 그러나 좀 마땅치 않은 것더라고. 그래서 그 뭐 여기까지 와서 저런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한테 그러겠죠. 이관했으면 예. 거기서 그냥 받으면 되는데 예. 그 장소만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했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음. 이 오히려 뭐 쉬는 시간에 밖에 좀 그늘이 있으니까 와서 궁금한지 어떻게 된 경위인지 물어보고 뭐 그렇게 음. 하더라고. 아니 보통 뭐 방문 조사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. 뭐 좀 어려웠을 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뭐 호텔에 방문을 해서 호텔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뭐 예. 자택을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만 장소를 대여해서 조사한다. 저도 사실은 기자 생활 26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일종의 대여 수사 뭐 이런 건데 참 재밌네요. 그래서 거기 뭐좀 출석이 아니면 좀 높은 간부들도 그러더라고요. 좀 이례적이다 하는 식의 그 이야기를 음. 하는데.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. 근데 누가 고소 고발인입니까? 고발인입니까? 예? 누가 고발했어요? 아, 그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. 뭐, 일부 매체에는 뭐 성명 불상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뭐 적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아니 그렇게 아니, 적시를 했는데, 적시했는데 예, 그걸 지금까지는 밝힐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, 그 음, 밝혀달라고 몇 번, 조사 과정에서 제가 그 요구했는데도, 그거는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, 아니 그거는 사실은 그 피고발인으로서 그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. 누가 고발했는지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가 그랬죠. 왜냐 보니까 이 자체가 이것도 뭐라냐,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, 명예훼손. 고발이기 때문에, 네. 내가 그렇다면 누가 고발인 줄 알면 나도 이 사람이 그 나를 무고한 거니까 무고로 고발할 거야. 고소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. 예, 그런 대응을 해야 될 거 예, 아니냐. 권리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뭐 사건이 일어나면 뭐 보통 이제 뭐 고소 고발인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고소 고발인 조사하고 서로 맞지 않으면 뭐 대질 신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예, 보통 일어난 예, 적. 예. 그 이런 거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고부발이 누군지도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니까 네, 네. 일방적으로 이제 저하고 이제 이제 말하자면 음. 피고발이 조사만 마치고 그냥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걸 뭘 이걸 가지고 같은 사안을 지금 공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네, 네.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갖다가 뭐 요청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음. 아니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. 아니 저도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해봤지만 보통 경찰서나 검찰에서 연락이 올 때 고소나 고발 사실을 그 통보 받을 때 보통 어느 누가 아니면 어느 단체가 이렇게 고소 예, 또는 고발을 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거든요. 근데 예, 그 고발인조차도 밝히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, 하여튼 조사 방법도 요번에 지금 공판 중인 사건도 보면 저기 그 김건희 조남목 등에 대한 조사는 전부 전화 조사거든요. 뭐 하하하. 서면도 아니고 이렇게 특혜를 갖다 베풀어 주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고반인의 했던 수사기관이나 또 피고발인의 주소지라든지 여기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거 민원인들이 편리해서 보통 다 받아들이는 이런 것도 끝까지 마다하고 경상북도
경찰청이 이렇게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. 상당히. 뭐 요즘 경찰이 좀 수상하긴 합니다. 뭐 한국노총 노동자를 농성하던 노동자를 때리지를 않나. 뭐 사실 좀 여러 가지 수상한데 윤석열 정부의 코드를 맞춘 그런 수사 방식이라고 봐야겠네요. 예, 근데 예. 그러니까 뭐 하여간 법이 뭐 그게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뭐 전부 말하자면 좀뭐 기술을 부린다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예.